정유회관 정유평 관장의 폭력 만행 규탄 기자회견 전문 정유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및 서울 경인 사회복지노동조합 한국소아마비협회 정유회관 지부는 지난 6월 17일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의 정연재 규정을 무시한 현 이완수 관장의 연임 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6월 22일 공대위의 정거 농성을 시작으로 정유회관 민주화를 위한 정거 농성 32일째를 맞고 있다. 지난 7월 12일 정거 농성이 20일째 되던 날 우리는 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였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왔다. 그러나 회관 측은 공대위 첨가 단체들에 대한 갈등 조장, 노조 및 공대위 집행부에 대한 형사 고발과 노조원 전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소집, 공권력 투입 요청 등 전혀 성실한 협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연임 결정에 대해서는 거론도 하지 말라, 조합원 징계는 꼭 해야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결국 교섭마저도 사행으로 이끌었다. 22일 오전 9시 주객이 전도된 인사위원회를 막기 위해 인사위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던 정립지부와 공대위는 지금의 사태와 문제의 핵심은 관장의 폭력 만행에 개탄할 수밖에 없었다. 관장은 팀장 및 비조합원들, 회관 이용자에게 내가 책임지겠다며 폭력을 지시했고, 급기야 이용자 한 명은 골프채로 자동차의 유리를 부수고 점거 중인 사무실의 유리를 깨는 난동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물 파손의 이용자를 말리던 여성 조합원 한 명은 머리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는 이용자로 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며, 당뇨가 있는 이용자 한 분은 활동 보조인과 함께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휘둘러지는 골프채에 화장실 유리가 깨져 온몸에 유리 파편을 덮어쓰기도 하였다. 이어 팀장주가 비조합원들로 하여금 쇠파이프로 사무실 유림을 내려치게 하며 프로엠실에 있는 자문사자들이 놀라서 달려와 항의하고 자신들이 신고한 사택을 못할 거면카 같은 비조합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호통치며 지금까지도 관장이 종용한 폭력과 포괄은 지시하는가 하며 전원을 끄거나 방향을 함부로 받고 중증 장애인들에게 못할 더욱 악화시킨 데 있어 매우 조직적이었다. 이에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역행하고 자신이 만든 보전이지 말고 보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즉각 퇴진해야 할 것이다. 2004년 7월 23일 정유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 경인 사회복지노동조합 폭력만의 이완수는 즉각 퇴진하라. 폭력만의 이완수는 즉각 퇴진하라. 즉각 퇴진하라.
민주운영 쟁취세. 폭력관자 퇴진하고 민주운영 쟁취하자. 민주운영 쟁취하자. 민주운영 쟁취세. 여기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유화시켜서 이곳에서 장기 집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2년까지밖에 못하게 된 이 상황이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 무리를 빚고 있는 이완수 관장은 정말 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정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퇴진을 하여야지만 그나마도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장애반가 부르면서 기자 소망 몸뚱이로 살아간다고 친구여 이 세상에 기죽지 마라. 길이 뚫어져 한쪽으로 사느니 한쪽이라도 굴복해. 살뿐인 장애복지 복조항마저 우리의 생존을 비웃고 있다. 이런 기회마저 내 아낀 형제여. 아 작은 풍력 은총을 깨고 사백만의 힘으로 나라로 다음을 차올라라. 해방의 나라 장애 해방선 세상을. 우리는 뼈아픈 고통의 시련마저 싸워야 승리하리라. 시련마저 싸워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안녕하십니까. 폭력만 비판 민중운영을 위한 투쟁 결의대회 사회를 맡은 한국 부채화 단체 연합회 최강민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시작하는 의미로 철회 노동자
예, 반갑습니다. 묵념을 하고 뭔가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죠? 뭔가 갑자기 빠진 것 같은데, 빠진 것 자체가 원래 그런 겁니다. 저는 정리배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맡고 있고요.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입니다. 투쟁! 예, 32일째입니다. 동지들 많이 지치고 힘들더라도 지금까지 온 것은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투쟁하고 있는가, 그것들에 대한 의미를 한번 짚어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노래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민주노조 건설의 사랑과 그런 눈물을 이야기하면서 민주노조 건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도 노동자도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국노총이라는 어용단체가 노동자의 이익과 권익을 대변하면서 그들의 야합을 만들어갔던 참 부끄러운 역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그래서 진정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과 투쟁으로 만든 것이 민주노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민주노총 동지들은 안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장애인 시설의 시설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민주화를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뭐 인권 비리를 저질렀느냐, 뭐 인권을 침해했느냐, 비리를 저질렀냐, 기껏 2년 더 하는 것이 뭐 그리 큰 대수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별반 대수가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이 사회에서 아무도 몰래 자기들끼리 정관의 규정에도 없는 변칙적인 적용으로 2년을 더 하는 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 보네요. 예, 안 그렇습니다. 장애인도 언제까지나, 정말 언제까지나 민주라는 말을 왜 못해야 됩니까? 장애인의 짱이 있는 기관이라도 정말 그들이 올바르다면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질서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파괴하면서 자기들에게 줄 서는 사람들에게는 떡고물을 더 주고 자기의 임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탄압하고 해고하는 그러한 작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과연 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장애라는 그러한 글자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나쁜 놈이 있고 좋은 놈이 있고 성질 더러운 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성질 더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장애라는 개인적인 이름으로 정말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도 장애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인의 계층의 이기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이 사회 속에서 인권을 보장받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 그 문제는 이 사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속하는 문제고 그것이 정말 공평하고 평등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는 우리는 더욱더 자신들이 정한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린 것, 자기들이 정한 정관에 있는 그러한 규정을 어기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지켜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조합의 문제니까 장애인들이 뭐 그렇게 노동조합을 그렇게 봐주고 있냐, 따로따로 가자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3명 해고하는 게 뭐 장애인 문제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문제냐,
노조의 문제는 노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문제는 따로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재원 동지, 조현민 동지, 정동원 동지 3명의 노동조합 집행부를 어저께 해고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노동조합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적 질서도 지키지 않는 이들의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거부했고 그것들을 같이 싸웠던 동지인데 이것이 비장애라고 이야기해서 노동조합의 문제라고 해서 그것을 놓치고 가라고 그것을 버리고 가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쪽팔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비굴한 장애인입니까? 아니요. 장애를 이유로 같은 장애인끼리니까 노동조합을 버리고 같이 함께했던 투쟁하는 사람들을 버리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애인계와 모든 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진 놈들이 언제나 쓰는 수법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본적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분리하고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그들의 회칙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민주노총이 투쟁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만들어졌듯이 이제 우리는 이 투쟁을 통해서 정말 장애인교도 눈물과 투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정말 민주적인 진보적인 장애인계를 만들어가는 투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길로 바로 이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투쟁에 민주노총도 같이 하고 장애인도 같이 하고 이 투쟁에 동의하는 모든 학생단위와 시민단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조직하면서 끝까지 질긴 놈이 이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질긴 놈이 승리한다. 민주운영 쟁취하자. 질긴 놈이 승리한다. 민주운영 쟁취하자. 민주운영 쟁취하자. 민주운영 쟁취.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같이 자리 생활을 얘기하던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지들도 같은 동지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이권과 결부되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딴소리야 비자율적인 말과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서 자리 생활을 말하는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가슴 아프고 실망감도 느낍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 제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뜻대로 한다면 투쟁으로 박살내단 의지 가지고 투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경희 사회복지노동조합 한국소아협회 정립회관 지부장 김재원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투쟁에 결의를 담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제 머리를 밀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삭발이었습니다.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내 머리카락 하나 잘라냄으로써 뭔가 의지가 표현되고 그 의지로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 무엇 또한 못하겠는가라면서. 그러나 저의 생각과 의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7월 16일 같이 교섭을 하기로 했던 정립회관 관장은 교섭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관장이 함께하는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관장이 나오는 그러한 교섭 자리를 요청하였었고
화요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측에서는 관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월요일까지 확답을 주겠다면서 월요일날 나오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관장이 나오지 않는 교섭은 아무 의미가 없기에 다시 한번 관장이 직접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측에 전달된 것은 저희 본주 위원장님과 관장의 1대1 독대였습니다. 공식적인 독대였기에 이를 수용하였고 그 속에서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우리 모두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 요구가 저희가 비록 이 힘들게 30일 연거 농사하면서 받아안기엔 너무나 미약한 요구였지만 받아안고 이 투쟁 끝내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수요일날 독대에서 관장은 7월 22일 예정되어 있던 인사위원회 강행하겠다. 노조가 먼저 사과해라. 사과하면 고소고발 취하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이후에 얘기하자. 징계 부분도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할 것이고 나머지는 수위 조절해볼 수 있겠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것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알아서 해라. 그것이 최종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교섭이란 것이 무엇인지 교섭의 의미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7월 22일 저희는 파업중인 기간에 부당하게 진행되는 징계위원회를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 원인인 관장은 아무 것에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그 모든 책임을 노조원들에게만 전가하는 관장이 만들어낸 인사위원회이기에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입구를 맡고 있는 한 장애인분의 전동휠체어를 자기 마음대로 전원을 켰다 껐다 하면서 전동휠체어 책임지다니 다 깨트려라 지시 내리고 머뭇거리는 비정원들한테는 오히려 질타를 하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오히려 폭력을 더 강조했습니다.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싸움이 점점 진행되면서 11년 동안 장애인 당사자이고 자립생활 전파시키고 자립생활에 대해서 뛰어난 활약을 했다던 형 관장님께서 지금 퇴하신 모습, 이것이 정말 장애인 당사자이고 자립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장애인 복지 안에서 이 정립회관이 갖고 있는 설립 목적 이념 안에서 제대로 된 이념을 실천하고 행동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한테 말해왔던 이완수 관장의 모든 거짓말과 허물을 다 벗겨내고 다 깨부시고 정말 장애인 당사자들 권리와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또한 그러한 밑거름을 통해 사회복지 시설인 정립회관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운영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이 싸움 멈추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떠한 탄압 투쟁의 의지를 꺾을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투쟁의 의지, 질긴 생명력으로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시설민주화 쟁취하는 모습 여러분 앞에 자행하는 이완수는 퇴진하라! 자행하는 이완수는 퇴진하라! 이완수는 퇴진하라! 민주운영 쟁취 시작!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꽃수채를 휘두르면서 할지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누구보다도 자립생활을 얘기하고 같은 당사자라면서 장애인이 한다고 그렇게 외쳤던 양반이 그런 본인보다도 중에 장애분들에게 꼴수제까지 휘두를 수 있는 사태를 보면서 아마 고령으로 치매가 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폭력한 사람 물러가고 민주운영 제시하자. 숟가 떼기도 힘든 판에 민주화 투쟁, 해방 투쟁 그 어느 것 하나 힘들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힘들어도 힘내야 하고 또 쉬고 투쟁하느라 씻을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너무너무 그 모습이 초라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주름 하나 그리고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 그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하수 관장을 동지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깡패로 첫 번째가 폭력을 사주했으니까 깡패 맞죠? 그리고 그 똘마니가 골프채로 유리창도 깨고 이범 서경사복 위원장도 패스니 분명히 깡패죠. 만약에 노동자들이 그런 폭력을 휘둘렀다면 사용자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고발하고 경찰에 고발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하죠? 체포영장이나 아니면 소환장을 먼저 발부해서 안 오면 소환장 두세 번 발부하고 나면 나중에 체포영장 발부합니다. 지금 경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들이 자본과 정권과 경찰과 이 사용자가 사실은 한통속이죠. 노동자가 투쟁으로 몰아붙이고 끝까지 투쟁해야 아마 이 간장 깡패시키 구속하기 위한 조처를 취할 겁니다. 또 하나 더 이 사람이 왜 깡패인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5세까지 정년했는데 2년 더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이 말이죠, 정부 예산에서 운영받고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기간입니다. 근데 이 기간 운영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65세 정년됐는데 임의적으로 규정 고쳐서 힘으로 2년간 다 하겠다고 밀어붙였습니다. 이거 깡패 맞죠? 동의하시죠? 또 하나 더, 노동조합 임원들 3명 해고시켰습니다. 해고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하지 않으면 생존권이 벼랑으로 내몰리는 노동자에게 뭐와 같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이거 바로 힘으로 또 노동자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이 간장 깡패 새끼 아닙니까? 예. 이 깡패 새끼 몰아내기 위해서 힘차게 구하 하나 하겠습니다. 깡패 간장 몰아내고 민주운영 전체적! 몰아내고 민주운영 되찾아! 민주운영 되찾아! 처음 여기 저희들 뭐 투쟁을 한답시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투쟁을 해왔습니다만 지금도 투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안양에 지금 3시에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그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이렇게 힘들게 정말로 투쟁하는 현장에 와보고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힘찬 투쟁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연맹 내에 이렇게 열악하고 이렇게 정말로 좋은 일 하시려고 투쟁하는데 정말로 관장이라는 자가 이런 이제 에바다 문제나 이제 정유회관 문제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사회의 구조가 민주주의지 못한 형태, 그리고 또 폐쇄되고 사유화될 수 있는 구조로 가져 있기 때문에 그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회가 자기들끼리만의 이사가 아니라 정말 참여하는
세력들 그리고 또 시설의 주인들이 참여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이사회로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어디로 가는 게 제일 가깝습니까? 가까운데. 시설 이용자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는데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좀 장기 투쟁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좀 매우 유감이고요. 여기서 정립회관에서 자립생활 네트워크를 많이 교육하고 이론적으로 다 아는 분들인데 아직도 그 현실적에서는요 이렇게 좀 직원의 시각으로만 봄으로 인해서 그 자립생활 네트워크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게 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자립생활이 이렇게 그 출발이 제대로 되지 않겠다 해서 더욱더 이렇게 투쟁을 하는 거고요. 이제 빨리 좀 이렇게 민주화 투쟁이 성공해서 얼른 끝났으면 좋겠어요.